자, 1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먼저 첫 번째.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첫 번째. 로마자 표기는 반드시 뭐를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국어 뭐 잘해야 된다? 발음을 잘해야 된다. 발음은 여러분들 국어 발음은 항상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네. 발음을 참 잘해야 되는 거구나. 국어 로마자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 제2항도 별표하십시오. 로마자 표기법. 로마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 길거리에 있는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이정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비단 고속도로뿐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 도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정표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정표에 담겨 있는 그 모든 알파벳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쪽 표기법에서는 절대 알파벳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자라고만 해야지만 맞습니다. 됐죠? 자,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로마자만 사용한다 라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항, 2항 중요한 내용 끝났습니다. 자, 그럼 제1항 발음을 이제 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발음과 관련된 그 부분의 로마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쪽 법에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1항 모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이쪽 한번 보시면 어떻게 써요? 어는 이 오로 쓰니까 이 부분 조심해 주세요. 잘 몰라요. 오는 여러분들 이렇게 쓰고요. 우는 조심하세요. 이렇게 안 써요. 우 하나로만 씁니다. 그 다음 조심해야 되겠죠? 이유라고 쓰고 그 다음 이는 이, 그 다음 이건 알고 있을 거고요. 조심해야 되겠다. 오이라고 쓰고 위는 이렇게 쓴답니다. 단모음 10개 이렇게 마무리됐고 그럼 이제 이중모음 내려오도록 할까요? 이중모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쪼갤게요. 이렇게 쪼개서 여러분들 다시 하나, 둘, 셋, 넷, 4개 쪼갤게요. 자, 그렇게 하면 앞에 있는 애들, 날씬한 애들, 뒤에 있는 애들 여러분들, 좀 두꺼운 애들. 이쪽이 크게 여러분들 요렇게 3개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앞에 있는 애들은 여러분들 여기 단모음에 반모음 뭐만 더 첨가되면 되냐면 반모음 이 발음 기호만 더 첨가를 하겠다. 그걸 로마자로 표시하면 저렇게 되니 아이구야 야, 그 다음 여, 요, 유, 예 이렇게 쓰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 이쪽 두꺼운 애들 얘네들은 반모음 뭐로 들어올 거냐면 반모음 W로 들어오겠다. WA 와, WA 왜, WO 조심해야겠군요. W 왜까지 해서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상한 애. 이상한 애는 여러분들 UI로 쓰니 얘는 단독으로 이렇게 쓰니 조심해라 라는 얘기를 이쪽에서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그런데 1항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얘와 관련된 부분 우리 발음이 몇 개가 있었던지 표준 발음법에서 기억이 나시는지요? 제가 여러분들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을 때는 이로 발음됐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로 발음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쟤는 지금 발음이 2개 이상 나는데 쟤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부침 1, 의는 이로 소리 나더라도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얘는 UI로 적는다. 즉 얘는 여러분들 무조건이다. 발음하고는 상관없다. 라는 의미를 이쪽에서 담고 있어요. 그래서 UI로 적는다. 그래서 광희문은 광 슬래시 한번 하고요. 히 슬래시 한번 하고요. 문 이렇게 들어왔을 때 물론 광희문의 발음은 제가 이쪽에 쓰겠습니다. 광희문의 올바른 표준 발음은 광, 히, 문이 맞으나 그러나 은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이로 반영하지 않아서 이를 반영하지 않아서 UI로 쓰겠다. 라는 내용 담겨 있습니다.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겠다까지 해서 모음과 관련된 부분 확인했습니다. 다시 단모음 10개 다시 한번 확인하자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동영상 듣는 여러분들은 스탑 하시고요. 아에서부터 여기까지 써보시고 단모음 10개를 써보시고 단모음 10개 이 순서대로 써도 되고요. 안 그러면 우리가 현대문법에서 공부했던 거 그거 있잖아요. 키위를 죽에
되었소? 내가. 그거 적어놓고 그 밑에다가 로마자 표기법 연습해 주시기 바래요. 지금 당장 스탑하시고. 됐죠? 자, 그 다음 이중 모음은 밑에 날씬한 애들. 이 앞에는 반모음 Y 내지는 반모음 Y 내지는 반모음 J라고 쓰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Y라는 기호를 취했습니다. 이거는 반모음 E고요. 그 다음 반모음 O나 U라는 이 반모음은 W라는 반모음을 취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걸 취하고 마지막으로 얘는 이렇게 취했다까지 해서 여러분들 모음과 관련된 부분 확인했습니다. 이중 모음도 여러분들 스탑. 지금 한 번씩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모음 끝. 이번에는 자음 들어옵시다. 기본적으로 자음은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로마자로 한 번쯤은 다 써봤을 것 같은데요. 그죠? 자음은 다음 각 코와 같이 적는다.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같이 들어오시면 저쪽 들어오자고요. 기억은 네, 당연히 이거 둘 중 하나로 쓸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쌍기역은 이렇게 쓰고 얘는 이렇게 쓰겠다. 초성을 들어오면 내지는 그러면 쟤네들은 초성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종성, 받침으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얘가 문제잖아요. 얘하고 이런 게 문제들이잖아요. 쟤네들은 초성으로 들어왔을 때는 뭘로 쓰겠다. 귀로 쓰겠다. 받침으로 들어왔을 때는 크트프로 쓰겠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얘는 초성으로 들어왔을 때, 그 다음 얘는 받침으로 들어왔을 때 그 순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찰음, 지읒은 J, 그 다음 JJ, 그 다음 치읒은 C, G. 마찰음, S, SS, 그 다음 히읗은 H. 비음 들어올까요? 비음, N, M, ing. 이건 받침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유음. 유음. 얘도 그럼 또 문제가 되겠네요. 두 개 있으니까요. 그럼 R은 당연히 맨 앞에 뭘로 들어와야 될까요? R은 네, 맞습니다. 초성. L은 언제 쓰겠다? 로마자로 받침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쓰겠다라는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 하단부에 있을 겁니다. 자, 붙임일 확인합시다. 그드브. 모음 앞에서 GDB. 자음 앞에서 내지는 어말에서 크트프. 자, 구미 들어왔고 배감. 배감은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이유는 표준 발음이 여러분들 배감으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BAE 그 다음 GAM처럼 이렇게 쓰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합떡 표준 발음 쓰겠습니다. 표준 발음 여러분들 떡이 표준 발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하고 이게 맞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쪽에서 여러분들 같이 들어옵시다. 합덕으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배운 대로 가면 HAP, 그 다음 뭐가 맞습니까? TTEOK가 맞는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부분을 좀 얘기를 하면 1. 로마자 표기법은 자국민을 위해서, 외국인을 위해서. 그럼 외국 사람들은 된소리 발음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대부분의 외국 사람들 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된소리 발음을 할 수 없다. 된소리 발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발음을 할 수 있는 이런 언어군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랑 똑같이 된소리로 발음할 수 있게끔 하겠다? 아니겠다. 포커스가 어디예요?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자 표기는 된소리를 반영하지 않겠다예요. 그 다음 주로 로마자로 쓰는 건 인명 아니면 지명이죠. 그럼 지명 같은 경우를 합덕이라고 그들이 알아버린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된소리 되기는 반영되지 않아서 얘는 합덕이라고 표준 발음은 맞지만 쓸 때는 이 상태를 그대로 인정해줘서 합덕으로 쓰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뒤쪽으로 가면 한 번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한테 2번 가르쳐 드렸습니다. 월곶 발음 확인했고요. 그 다음 받침이라서 L로 들어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한밭
같이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영동, 옥천, 호법, 벚꽃, 벚꽃 들어옵시다. 벚꽃은 여러분들 쌤 여기 된소리 되기, 된소리 되기가 아니죠. 얘는 된소리 되기가 아니죠. 얘는 원래 그렇게 써 있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붙임 1번 확인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확인할 거 있는데 혹시 이상한 점 못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쓰면 혹시 보이시는지요? 예, 곧 하게 되겠지만 로마자 표기법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요. 첫 번째 물론 발음 기호도 있고 두 번째 로마자 표기를 쓰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건 시험장 갔을 때 제일 먼저 로마자 표기법이 들어왔을 때 시험 문제 푸는 스킬은 그쪽이 아니라 시험 문제 푸는 스킬은 대문자 소문자를 먼저 확인하는 스킬을 거쳐야 돼요. 그럼 언제 대문자를 쓰고 언제 소문자를 쓰느냐 봤더니만 구미에서부터 호복까지는 전부 다 대문자가 있고 벚꽃만 대문자가 없을 거예요. 눈치채셨겠지만 고유명사는 대명사. 죄송합니다. 고유명사는 대문자. 보통 명사일 경우에는 소문자를 쓰는 걸 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자 표기법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제일 먼저 보기 1, 2, 3, 4번에서 대문자, 소문자의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 붙임이 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리을은 여기 또 있네.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받침으로는 L로 적는다. 단, 이럴 경우 있었죠.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를 얘기해요. 발음되는 경우나 형태가 그렇게 쓰여 있는 경우나. 리을은 LL로 적는다. 얘 발음 한번 해보자고요. 발음, 구리.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왔고, 칠곡. 울릉, 발음 기호 어떻게 돼요? 울릉, 발음 똑같아요. 그럼 여기에 LL, 리을 들어왔을 경우는 어떻게 하자고요? LL 쓰자고요. 다음 EUNG, 울릉. 이렇게 쓰는 걸 맞게 한답니다. 설악, 설악은 보이십니까? 표준 발음대로 서락 이렇게 들어왔죠. R로 들어온 거 확인했습니다. 서로 끝났기 때문에 락 R로 들어왔습니다. 임실, 그 다음 대관령 표준 발음 확인되셨습니까? 관령 이렇게 들어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그 다음 자, 이제 표기상의 유의점 같이 들어오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쪽에서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하자고 그랬냐면 로마자 표기는 어떻게 하겠다? 표준 발음을 그 원칙으로 하겠다. 자, 그럼 제1항. 자음,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는 음운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데 1번, 자음 사이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는 백마, 소리 나는 대로 쓴 거 확인됐어요. 종로, 별내 여러분들 LL 들어가는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신문로, 왕십리, 신라. 니은 리을이 덧나서 발음되는 경우도 여러분들 항려울. 항려울이요? 항려울이 맞아요? 항려울이 맞습니까? 라고 들어온다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항려울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 서울시 지방직 쪽에서는 한두 번 출제가 되었던 어휘예요. 쟤는 표준 발음으로 출제가 됐어요. 서울시 지하철 3호선역으로 보면 아마 지금은 바뀐 것 같기도 한데 무역센터역이었었나요? 바뀐 것 같기도 한데 그 전에 여러분들 그 이름이 항려울이라는 역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겨울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표준 발음으로 문제가 나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니은 첨가돼서 항려울이 맞습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약도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뭐 봐야 돼요? 머릿속에 집어넣었어요? 대문자, 소문자 보자니까. 대문자, 소문자 보자고요. 항려울은 여러분들 대문자고 알약은 여러분들 소문자인 거 확인됐습니다. 국외음화도 여러분들 그대로 반영해둬서 해돋이 같이 굳히다. 그 다음 4번. 축약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축약될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좋고 잡혀, 그 다음 놓다, 나치 이렇게 쓰겠다. 그런데 또 여기도 예외가 있다는 거죠. 다만 체연, 이쪽 체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다 고유명사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연에서는 이거 다음에
이렇게 따를 때는 그때는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 축약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단어 안에 히읗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떨 때는 축약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축약이 되지 않는 걸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죠. 원칙은 축약인데 예외는 단어가 조건이 있었으니 그 단어의 조건이 채연일 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묵코, 히읗 있는 거 확인했고 채연인 거 확인했고 묵코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고유명사 만나봅니다. 그 다음 집현전, 집, 현, 전까지 해서 여러분들 확인됐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네. 된소리 되기는 그들이 발음을 못하니 된소리 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겠다. 압구정, 죽변, 합정, 샛별, 낙동강. 낙동강이 표준 발음이지만 낙동강, 낙성대, 팔당, 울산까지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2항도 또 발표하겠습니다. 이쪽 제2항에서는 여러분한테 뭘 얘기해 놓고 있는 거냐면 로마자 표기법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었죠?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시험 문제 푸는 스킬, 대문자, 소문자 확인하는 거라 그랬죠. 두 번째가 여러분들 드디어 나왔어요. 언제 붙임줄이 들어가는지 붙임줄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하라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무조건 붙일 수는 없고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붙일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중앙, 세운을 여러분들 기준점으로 가서 붙임표를 제가 써보지 않겠습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이겠죠.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들 얘를 어떤 식으로 읽어내는 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죠. 얘는 어떤 식으로 읽어내는 게 맞냐는 거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유로 들어갔을 때는 뭐가 있었어요? 을을 이유로 썼거든요. 그래서 순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그렇게 되면 뭘 의미하는지 모를 수 있으니 그래서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는 붙임표를 써주자.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문 규정입니다. 중앙, 반구대, 세운, 해운대. 그 다음 여기 있습니다. 또 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부산, 세종처럼 대문자로 적은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 갈까요? 자, 이제 드디어 지명 끝났고 인명이 나왔습니다. 사람 이름이요.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별 5개. 사람 이름은 성과 이름을 순서로 얘는 띄었어요. 성과 이름을 한글 원고지로 쓸 때는 여러분들 붙여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김양수 기억해요 여러분들. 최영신 띄고 씨. 씨는 특정인을 가리킬 때는 띄어 쓰는 걸로 했었으니까요. 띄어쓰기 47항에서는 여러분들 성과 이름은 붙여 쓴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자에서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로마자로 쓸 경우에는 성과 이름은 띄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여권을 생각하면 쉽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름은 붙여 써야겠죠. 이름을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또 쓰는 것도 허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또 혼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발음상 혼란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자, 민, 용하 조심해야 되겠다. 뭘 조심해야 되는 거냐면 로마자 표기법을 쓸 때 제가 올 때 여권을 확인을 안 해봤는데 여행 다닌 지 하도 오래돼서 저는 여권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언제 다닌지를 몰라서 제 여권에서 여러분들 이름이 먼저 나왔고 성이 먼저 나왔는지 아이고야 확인하고 올걸. 여러분들 확인 가능하십니까 지금?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자고요. 성을 먼저 쓰자고요. 로마자 표기법으로 쓸 때는 이름부터 먼저 쓰는 거 아니라고요. 순서 확인하자고요. 성 쓰고 그 다음 띄어쓰기 하고 그 다음 이름 쓰자고요. 내지는 민 당연히 쓰고 이 사이에 여러분들 뭘 해주자? 붙임표를 써도 인정을 해주겠다고요. 자, 거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인명 쓸 때 성 다음에 이름 쓰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뭐 확인해야 되는 거냐면 대문자
소문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대문자 어디? 성의 첫 번째는 당연히 대문자로 들어오는 거 맞고 띄어쓰기 했으니 얘도 여러분들 대문자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끝에 오는 얘는 여러분들 딸려 있는 거라서 대문자를 쓰면 안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십시오. 송, 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 1번.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자, 그럼 한복남에서 한 대문자 들어왔고 복남 들어왔는데 얘는요. 이름이에요, 이름. 얘는 여러분들 표준 발음이 이렇게 돼요. 그럼 표준 발음법을 기준으로 간다면 봉은 BONG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로마자를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라 그랬어요? 외국인. 그럼 외국인은 얘가 복남인지 복남인지 이름이 명확하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로마자 표기법을 쓸 때만 이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반영하지 않아서 복남이라고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음운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내용까지 확인했습니다. 홍, 빛나도 여러분들 빛나까지가 맞습니다. 자, 그럼 성의 표기는 선생님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자, 제 이름은 김세령이고요. 저를 여러분들 로마자 표기법으로 먼저 쓰겠습니다. 원칙으로 들어가면 G가 맞습니까? K가 맞습니까? 원칙적으로는 G가 맞는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들 K라고 씁니다. KIM이라고 쓰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얘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 여기다가 밝혀놓은 거예요. 성의 표기는 그냥 따로 정하자. 이거는 여러분들 관형을 인정해주자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김, 그 다음 띄고 대문자 S 들어오고 세 들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 R, Y, E, O예요. EO, N, G로 들어와서 저의 여권명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인명과 관련된 부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5항 행정구역 단위. 요즘 해외 구매 많이 하시던데 구매 대행 이런 거 많이 하시던데 어떤 식으로 로마자를 써야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5항에서는 행정이에요. 행정. 행정이라는 건 사람 이름명도 여러분들 행정의 그 한 부분 안에 속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행정으로 들어왔을 경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뭐 한다? 행정구역 단위는 붙임표를 넣어요. 자,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어떻게 할까? 그때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두 가지 내용이 여기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내용을 다 살필 거예요. 첫 번째, 붙임표부터 먼저 보자고요. 충청북 도 있는 거 확인했어요. 의정부 시, 도봉구, 삼죽면 저 이쪽 정리 별표 하나 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연습을 좀 할 거예요. 당산동, 종로 2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거. 종로 2가에 숫자 2도 써놓고 뭐라고도 해놨어요. 발음을 그대로 반영해서 2라고도 써있는 거 확인했죠. 그럼 이쪽 제주도, 양주군, 신창, 읍 확인하세요. 뭐 확인해야 됩니까, 선생님? 붙임줄 다음에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 도, 시, 군, 읍 얘네들 여러분들 대문자예요, 소문자예요? 소문자로 들어온 거 확인했죠? 확인해야 될 디테일이 정말 많습니다. 인왕리 별표할 거예요. 인왕리 LI 아니고 RI가 원칙이겠죠. 초성으로 들어왔을 때는 R이 맞으니까요. 그 다음 봉천 1 숫자 들어왔으니까 발음 1 어떻게 써놨는지 확인하자고요. IL 들어온 거 확인했습니다. 동. 그 다음 퇴계로 3 발음대로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만 붙임 시군읍의 행정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는 시, 서울시도 여러분들 서울 그래서 그렇게만 쓰는 거예요. 시 안 쓰는 거예요. 다음 한평군도 한평, 그 다음 읍, 순창읍도
보시는 것처럼 시군, 읍은 행정구역 단위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별표 2개 친 거. 첫 번째 붙임표 확인했고, 그 다음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의문 변화를 별 2개에서 살필 거고, 그 다음 저 지금 여기다가 뭐 쓴 거냐면 제가 써도 못 보겠어요. 아이고야, 얘네들 여러분들 뭐 확인하자? 대문자, 소문자, 확인까지 여러분들 네, 그렇게 3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저 2개 이제 같이 갑니다. 삼중면 한번 볼게요. 얘를 표준 발음으로 들어오면 표준 발음이 삼중면이에요. 그럼 이제 붙임줄 써보자. 어디가 붙임줄? 여기가 붙임줄. 빨간색. 여기가 이제 사이가 붙임줄이에요. 근데 붙임줄을 사이에 두고 얘하고 얘 둘 사이에서 지금 뭐가 생겼냐면 의문 변동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때 어떻게를 할 것인가? 붙임줄을 사이에 두고 이게 조건이에요.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의문 변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만 표기에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적었다니까요. 아,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공부하기가 쉬워요. 행정구역 단위로 들어오면 여러분들 얘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처음부터 아예 삼죽면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삼죽면으로 로마자를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왕리도 한번 들어와 보자. 자, 인왕리를 보면 인왕 어떻게 하라고요? 리 이렇게 써주자고요. 그 다음 인, 왕 이 사이에서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R, I 이렇게 써주는 게 맞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고 가자고요. 자, 준비하셨죠? 자, 저는 뭐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스탑하시고 연습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표준 발음은 종, 노, 구예요. 그럼 지금 붙임줄 어디로 들어와야 합니까? 붙임줄 여기로 들어오죠. 그럼 얘하고 얘 사이에서 여러분들 의문 변동이 일어났니 안 일어났니? 얘는 안 일어났어요. 어디서 일어났냐면 얘하고 얘 사이에서 들어왔고 이 사이에는 붙임줄이 없어요. 이때는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J, O, N, G, NO라고 반영해 주는 게 맞습니다. 붙임줄 들어가고 G, U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들 붙임줄이 있다라는 걸 간과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로마자 행정구역 단위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또 안 한 거 있습니까, 우리? 6항 자연지물명, 문화재명, 인공축조물명은 붙임표를 있게 할까 없게 할까? 붙임표 없이 쓴답니다. 남산, 아 그렇구나. 속리산 이렇게 쓰는구나. 그런데 왠지 저기에는 뭔가가 좀 또 익숙하지 않습니다. 남산을 저렇게 남산으로 쓰는 게 맞습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자 표기법이 자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것들이라면 그들은 산이라는 어휘보다는 마운틴이라고 쓰는 게 훨씬 더 보이지 않을까요? 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이것과 관련된 표기법이 지금 사실은 조금 이쪽에서는 이원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학교문법 쪽이죠. 그러니까 로마자 표기법으로 들어왔을 때는 발음대로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문화재청 같은 경우는 여기와 길을 좀 달리 가고 있어요. 그들은 남산보다는 남마운틴, 한강 그대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리버가 훨씬 더 나을 수 있으니 그냥 한 리버로 하겠다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로 나오면 여러분들 둘 다 맞다라고 얘기는 못해요. 문화재청은 여러분들 시험을 내는 소속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들 요 안에서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 로마자 표기법 규정 안에서만.